자, 반갑습니다. 영어교육의 인설건 물리엄입니다. 오늘은 울스 그래머 부사절 9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태의 의미를 갖는 부사절 접속사들 꼼꼼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양태가 무슨 의미냐부터 시작을 해서 as를 거쳐가지고 나머지 여타의 그 접속사까지 다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꼼꼼하게 문장들을 분석해보고 해석해보고 빠르게 한번 배웠던 개념들을 복습해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 여기 양태라는 말이 나와 있긴 한데 복습을 좀 해보죠. 도대체 양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리를 좀 간단히 해드리면, 우리가 이 양태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모양이나 형태라는 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보이십니까? 무엇이? 양이라는 글자와 태라는 글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 할 때 그 양자와 형태 할 때 그 태자를 따가지고 합쳐서 저희는 양태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태라는 것은 결국 모양이나 형태를 묘사하는 또는요 표현하는 접속사 또는 그러한 절을 뜻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양태의 부사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양이나 형태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그와 같은 부사절 또는 접속사를 얘기를 하더라 라고 정리를 했다고요. 한국어의 그 언어적 구조에서는 바로 하듯이 또는요 뭐뭐와 같이 정도에 해당한다 라고 정리를 했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 as, 대표적인 양태의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양태절의 구조 빠르게 한번 간단히 적어보면은 여타의 부사절 구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as 주어 동사 나오고 나서요 이와 분리되어서 주절의 주어 1, 동사 1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주어 이가 동사 하듯이 주어 1 은 동사 1 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9번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he is very tall. 자, 여기에서는 지금 주절의 주어 1, 동사 1이 먼저 나왔죠. 여기서는 비동사고요. 뒤따라서 주격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그녀는 정말로 키가 크다 정도로 해석을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에 as절, 그러니까 양태절이 지금 뒤에 나와 있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엄마가 뭐뭐 하듯이, 키 크듯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 그녀의 엄마가 키가 크듯이 그녀도 정말로 키가 크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다름 아닌 여기 있는 주어 1, 그러니까 그녀가 얼마나 키가 큰지를 좀 더 자세하게, 그 모양과 형태를 자세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양태절을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게 되면은 양태절이라는 거 별거 아니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특히나 이 양태절에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생략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생략. 밑에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양태절의 동일한 표현은 흔히 생략되면서 어순이 뒤바뀌기도 한다. 이 어순이 뒤바뀐다라는 표현을, 그쵸, 도치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도치된다. 흔히 양태절에서는 도치가 일어납니다. 지금 밑에 있는 예문이긴 한데 구조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as절에 예컨대 a라는 어구가 있다 칩시다. 되었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주절에 역시나 a라는 어구가 있다 치자고요. 되셨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동일한 표현 보이십니까? a라는 표현이 보이잖아. 이때 양태절 내부의 동일한 표현인 이 a는요 흔히 뭐가 되더라? 그치, 생략된다고요. 되었습니까? 여기 지금 주절에 a가 있잖아. 그랬을 때는 양태절 내부의 a는 생략이 되더라 이겁니다. 되셨죠? 지금 생략이 일어난다는 건데,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도치가 일어난다고. 도치가 뭡니까? 어순이 뒤바뀐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비동사 기준으로 봤을 때 앞에 지금 주어 보이십니까? 이 주어랑 비동사가 뭐가 된다? 위치가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it을 먼저 쓰고요, 그런 다음에 그 뒤따라서 주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다음에 to를 씁니까? 안 쓴다니까? 동일한 표현은 뭐가 된다? 생략된다고요. 지금 여기 A 보이십니까? A 보이니까 여기서 A를 날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해서 구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as를 적고요. 되셨죠? 지금 동일한 표현이 생략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치. 동사 다음에 주어를 쓰는 게 맞아요. 조금은
부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동사 주어의 어순이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해주겠어.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자 그런 다음에 주절에 주어 1, 동사 1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A라는 표현이 살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양태절에서의 동일한 표현이 지금 생략된 거야. 알겠죠? 자 해석 어떻게 합니까? 해석 어떻게 하시냐면은 주어 이가 또는요 주어 도도 괜찮아요. 주어도 그렇듯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어도 그렇듯이 주어 1 은는 동사 1 하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주절이 먼저 나왔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해석은요. 그녀는 정말로 키가 크다. 뭐뭐도 그렇듯이. 근데 누구도. 자, 어순 어떻게 된다고요? 동사 주어라고요. 보이십니까? 비동사 그리고 주어 나왔죠. 그녀의 엄마도 그렇듯이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녀의 엄마도 그렇듯이. 나중에 이 호응문이라 부르는데 호응문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호응문 이 구조에 관해서는 도치구문 할 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그녀도 정말로 키가 크다. 그녀의 엄마도 그렇듯이. 그녀는 정말로 키가 커. 그녀의 엄마도 그렇듯이. 생략된 표현이 있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tall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표현이 생략되면서 흔히 이 양태절의 주어와 동사의 어순은 도치가 됩니다. 어순이 뒤바뀐다. 되셨죠?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에 90번이랑 91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양태절의 접속사 as 있죠? 이것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에 앞서서 부사를 하나 넣어둘 수가 있어요. 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as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에 앞서서 just와 같은 부사를 쓸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이 as의 뜻이 뭐라고요? 하듯이라면서요. 또는요. 뭐뭐와 같이라면서요. 됐죠? 그랬을 때 이 하듯이와 같이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고. 어떻게요? 여기 이 같이라는 말 앞에는 똑이라고 붙이면 되겠죠? 똑같이. 이때 이 just의 의미가 뭐라고요? 똑이라는 의미라고요. 됐죠? 또 뭡니까? 바로라고. 또는요. 정말 이렇게 그 부사의 의미를 더해서 읽어줄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듯이 또는요. 똑같이. 근데 뭐 하듯이? 뭐와 똑같이. 자 여기서 주어 여기에 it into를 하나의 타동사로 봐주시고 목적어 딱 이렇게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rust라는 것은 녹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쇠나 철이 녹 쓴다 할 때 그 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녹이요 쇠를 갉아먹다. 여기서 it into는 뭔가를 갉아먹다 라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이 쇠를 철을 갉아먹는 것과 똑같이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죠. 아시겠죠? 녹이라는 것이 쇠를 갉아먹는 것과 똑같이. 자 다음에 뒤에 so 역시 그러하다. 여기서 so는요 도라고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care 뭡니까? 근심이나 걱정이죠. 걱정도 됐습니까? 걱정도 eats into 갉아먹는다. 무엇을요? 마음을 갉아먹죠. heart라는 거 여기서 마음이라고 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적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 녹이라는 것이 쇠를 갉아먹는 것과 똑같이 걱정도 역시 마음을 갉아먹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비유적 표현은 다들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녹이 쇠를 갉아먹는 것처럼 쇠에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을 하면 걱정할수록 마음이 아파온다 정도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앞서서 다루었던 그 개념, 즉 생략된다라는 개념 한 번 더 언급시켜 드리면은 여기 지금 eats into 보이시죠? 여기도 eats into 보이죠? 이때 양태절에 있는 이 eats into 동일한 표현이니까 얘는 뭐 할 수 있냐면 생략할 수 있어요. 되었습니까? 나중에 가서 이것도 좀 다루겠지만 생략구문, 공통구문 배울 때 동일한 표현은 흔히 생략 가능하다. 보통 이때는 콤마로 처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녹이 쇠를 그렇게 하듯이 뭐라고요? 녹이 쇠를 정말로 그렇게 하듯이 걱정이나 또는 근심 또한 마음을 갉아먹더라.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91번 바로 처리해 볼게요. 똑같이 우리가 도착했던 것과 똑같이. 근데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그쵸? 그 역에 도착했던 것과 똑같이 바로 그 열차는 뭐 하고 있다? 떠나고 있었다. 자, 여기서 별표입니다. 왜요? 이게 양태의 의미가 아닌 거야.
양태의 의미가 아니라고. 그게 뭔 말입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때 as 있죠? 이 as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자고. 정말로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as의 의미는 정말로 다양하죠. 제가 5가지로 요약을 드렸는데 결국 여기 위에서는 이 as가 양태의 의미가 맞다 이겁니다. 즉 하듯이의 의미인 거 아니겠냐고. 맞아요. 근데 이때 as는요 결론적으로 그치 할 때의 의미입니다. 할 때.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똑같은 just as 나온다선 치더라도 여러분들 문맥과 표현에 맞추어서 적절히 좀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때의 just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뭐뭐 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역에 도착했을 때 있잖아. 우리가 바로 그 역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때 열차는 뭐 하고 있었다? 떠나고 있었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에 도착했던 그 시점이랑 열차가 떠나가고 있었던 그 시점이 어떻다고? 같다고요. 포인트는 뭐냐? 여기에서 이 as는 양태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시점, 그러니까 시간을 알리고 있다고. 이 부분 여러분들 철저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이상한데 라는 어떤 판단이 들었을 때, 아시겠습니까?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적절히 고쳐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거는요. 우리가 그 역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때 그 열차는 떠나고 있었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네, 구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뒤에 부분은 뭐냐. 자, 이 92번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생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요? 생략. 생략이라는 거. 지금 어떤 때 생략되느냐? 기억나십니까? 동일한 표현일 때 주절과 양태절 내부에 동일한 표현이 있을 때 그 동일한 표현은 생략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냐고. 그것도 맞는데 이제 뭐냐면 당연할 때 양태절 안에 있는 어떤 표현 자체가 굉장히 당연할 때가 있다는 거야. 바로 이때에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92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봐. They depended on. 그들은 의존했다. 평해상 하나의 타동사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어디에 의존했냐면 그 길에 의존했죠. 그 길들에 의존했답니다. For transportation. 뭡니까? transportation이라는 것은 환승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환승, 갈아탐, 그죠? 갈아타기 위해서, 갈아탐을 위해서 그 길에 의존했다. 흔히 갈아탈 때는 그 길을 갔어. 그 길에 의존을 한 거지 정도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들은요, 환승을 위해서 그 길에 의존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하듯이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it은 가주어가 되겠고 뒤따라서 to do so가 진주어입니다. 되었습니까?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이듯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평범한 것이었듯이, 그래서 일상인 것이었듯이.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은요 그 길에 의존했는데 환승을 위해서 마치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환승을 위해서 그 길에 의존하는 거잖아. 환승을 위해서 그 길에 의존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처럼 바로 그렇듯이 그들은 환승을 위해서 그 길에 의존했다 이런 말이거든. 동일한 표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게 뭔데? 의미상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건 환승을 위해서 그 길에 의존하는 거야. 그 길을 택하는 거. 바로 여기부터, 즉 depend부터 여기 있는 transportation까지가 to do so인 거 아니겠냐고. 그럼 구태여 to do so를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되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진주어라고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날아간다니까? 주어를 생략한다고. 주어를 생략하는 순간 가짜 주어인 즉 이 가주어도 쓸 필요가 없겠죠. 이해되세요? 즉 뭐냐면 진주어가 날아갔으니까 가짜 주어 날린다 이겁니다. 그렇게 주어를 날려버리는 순간 뭐도 날린다. 동사도 나올 수가 없지. 술어도 날리죠. 그럼 남아있는 건 뭡니까? usual, 일상의 평범한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만 남는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구조는 이렇게 도출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해석해 볼게요. 그들은요 의존했다. 환승을 위해서, 갈아타기 위해서 그 길에 의존했죠. 평소처럼 이라고 읽어주시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양태절에서는요 결국 생략된 부분, 생략되어 있는 의미를 살려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거 한번 해석해드리고 밑에 거 한번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겁니다. 그들은요, 의존했다. 그 길에 의존했죠. 갈아타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것처럼 밑에 거 갑니다. 그들은 의존했다. 그 길에 갈아타기 위해서 평소처럼. 이 정도의 해석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as를 뒤따르는 내용이 문맥상 분명한 경우 흔히 생략된다. 지금 여기서 it, was, to do so가 다 생략돼 버린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뒤로 넘어가서 93번부터 95번. 그러니까 이 as if 같은 경우에 as if 양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as if 가정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즉 가정법의 그 시제규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93번부터 95번까지 그 예문을 보기에 앞서서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그 가정절의 시제규칙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문장을 분석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정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항상 주절이 먼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어 1, 동사 1 이렇게 쭉 쓰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as if 또는요 as tho를 쓸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as tho와 as if는 역시나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따라서 주어 동사 나오긴 하는데 바로 이때 이 가정법 시제규칙이 적용됨에 따라서 즉 동사의 형태는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동사의 ed 그러니까 과거형이 쓰일 수 있으며 두 번째는요. 그래서 had pp 그러니까 과거 완료형이 등장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것이죠. 이랬을 때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치, 주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절은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편의상 현재형으로 못 박아두자. 그러니까 현재형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선 현재형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해석은요, 주어 은는 동사 한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 있는 as if, as though 같은 경우에는 마치라고 해석 출발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입니다. 두 나라의 접속사. 그래서 뒤따라서는요 주어 이가, 자 다음에 이렇게 동사의 ed 그러니까 과거형이 나왔을 때는 해석은요 과거형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하듯이 즉 현재처럼 해석을 한다 말씀드렸죠.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시점이 일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앞서서 지금 여기에 동사에 s 붙은 즉 현재형이 쓰여 있기 때문에 즉 얘가 현재이기 때문에 뒤따르는 이 과거형을 현재 해석한다 라는 것이죠. 시점이 일치한다고요. 주절과의 시점이 일치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에 반해서 만약에 had pp 그러니까 과거 완료를 쓰는 경우에는 그쵸, 시점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절의 시점보다 한 시점이 앞선다고요. 앞선다는 말은 그쵸, 과거로 간다는 거죠. 현재보다 더 앞서야 되니까 뭐라고요? 과거입니다. 그래서 얘는 해석은요 하듯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했듯이 라고 해주셔야 된다고. 됐죠? 자, 그랬을 때 얘는 뭐다? 그치, 과거다. 한 시점이 앞섭니다. 됐죠? 자, 다음에 물론 제가 여기서 지금 두 가지 경우밖에 소개시켜드리지 않았지만은 일반적인 시제규칙 가정법의 시제규칙이 아니라 그냥 동사에 s 붙은 이와 같은 형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즉 현재형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 하듯이 이렇게 좀 편하게 해석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93번부터 95번까지 여기에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구조를 토대로 한번 꼼꼼하게 동사 중심으로 알아보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travels around the world. 그녀는 뭐 하더라? 그쵸, 그녀는 여행한다. 지금 현재형이죠. 얘는 지금 주절입니다. around 전치사의 그 목적어 세계 주변을, 세계 곳곳을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고, 자, 지금 나왔습니다. as if 나왔죠? 자, 그런 다음에 주어, 비동사. 근데 여기서 지금 확인하셔야 될 것은 1번이니 2번이니 또는요. 그쵸. 제가 여기다가 편의상 3번이라 할게요. 3번. 일반적인 시제 규칙이죠. 현재형 나왔잖아. 해석은요 하듯이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비동사 나왔으니까 주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본이라는 것은 그 어떤 목표나 문제도 아닌 양, 아니듯이 그녀는요 세계 곳곳을 여행한다가 되겠죠. 아무렴 저희가 여행을 좀 다니려면 돈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 입장에서는 돈이라는 거 아무런 목표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됐죠? 예, 그녀의 입장에는 돈이라는 게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 라는 것처럼 그녀는 세상을 여행한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지금 3번의 경우에요. 아셨죠? 이 경우도 역시나 그냥 하듯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4번입니다. She behaves very strangely. 우선 여기에도 역시
주어, 자동사, 그런 다음에 very strangely는 수식어 이렇게 좀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해석은 매우 이상하게 행동한다 정도의 뜻인데 자 여기에 지금 현재형 중심으로 좀 적혀 있고 자 다음에 as if 나왔고요. 잘 보세요. as if 다음에 지금 뭐가 등장했는고 하니까 had pp 두 번째 됐죠? 해석은요. 했듯이 현재보다 한 시점이 앞서야 돼요. 그래서 했듯이 과거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좀 더 면밀히 봐주셔야 되는 것은 had pp 오케이 이거야. 근데 여기 뭐가 보입니까? be pp 보이십니까? get이라는 거 제가 수동태 하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get pp 또한 be pp 그러니까 수동태의 일종이다. 그래서 해석은 되다, 지다, 받다, 당하다 해주시면 되는데 get pp를 하필이면 쓰는 경우에는 바로 동작을 강조하죠. 동작 또는 행위 강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be which라는 것은 마법에 걸다 뜻이거든요. 마법이라는 어떤 주문을 걸다 뜻인데 be pp 그러니까 get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마법에 걸리다. 그 마법에 걸리는 행위 자체가 지금 강조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까지 해석을 좀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합쳐서 해석을 해본다면은 마법에 걸렸듯이 그런 다음에 그녀는 매우 이상하게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마법에 걸린 시점이 더 전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행동이 좀 이상해진 거고 두 가지 행위가 있다면 이상해진 시점은 예를 들어서 현재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전에 걸린 거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had pp 그래서 과거 완료로 적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95번입니다. He talks 그는 뭘 합니까? 역시 말하죠. 말한답니다. 자 여기에 현재형 적혀 있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주시고 as though 나오고 나서 he knew 자 여기서 knew라는 것은 과거형이죠. 됐죠? 그래서 해석은요 하듯이 해주셔야 돼요. 그가 알듯이 근데 무엇을? 모든 것을 무엇에 관해서? 그것에 관해서 그것이 뭔진 모르겠지만 여튼 그는요 마치 그가 그것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듯이 말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하는 시점이랑 알고 있는 양 체하는 시점이 같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는 동사의 ed 그러니까 과거형을 쓴다 체크를 해주시고 밑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if 또는요 as thoughn은요 가정절을 이끈다. 우리가 양태절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지만은 가정절을 이끌어서 가정법의 그 어떤 시제규칙이 적용되더라 라는 점 말씀드리고 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가정구문 하면서 좀 더 꼼꼼히 다룰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구조와 해석법만 착실하게 한번 챙겨가자고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뒤로 한번 넘어가서요. 자 96번입니다. 지금 96번에서는 조금 특이한 접속사가 하나 나왔죠. 바로 한번 읽어보면은 in the way that 정도가 되겠는데 in the way that 이 in the way that 구조가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 나중에는 막상 문장에서 봤을 때는 좀 생소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 구조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n the way that 정도가 되겠죠. in the way that인데 우리가 탄력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는 이 in the way that 이 네 단어를 이 자체를 하나의 접속사로 여기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in the way that 이 네 단어를 뭐라고요? 그치 접속사다 여겨주셔야 된다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그래놓고 보니까 뒤따라서는 무엇이 나오냐? 접속사니까 뒤따라서 주어 동사가 나오겠지. 그럼 해석은요 주어 이가 동사 하는 그리고 이 in the way that을요 방식으로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식으로 되었죠? 그래서 주어 이가 동사하는 방식으로 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형태가 in the way that 이라는 이 접속사의 형태가 살짝 변해버리더라. 자 어떻게 변하냐? 우리가 좀 더 이 in the way that 이라는 이 네 단어를 엄격히 분석을 한다면 실상은 이 that은요 그치 관계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서서 지금 way라는 명사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way라는 명사 뒤따라 쓰여있는 이 that은요 사실상 how라는 관계부사의 대용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 이가 동사하는 방법 원래는 이렇게 수식적으로 해석하는 즉 형용사절의 일종인 관계부사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다시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관계부사는 뭐가 가능하다? 그치 생략 가능하죠. 얘는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 자, 그 순간에 그럼 이 구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치 이 that이 되면서 어떤 구조로 도출이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요. in the way 그 뒤에 곧바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게 여기서 지금 제가 관계부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완성절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여기 앞서 있는 이 전치사 in 있죠? 이 전치사 in이요. 흔히 생략됩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뭐가요? 이 in도 날아간다고. 이 in이라는 전치사도 생략 가능입니다. 생략 가능. 자, 그 순간에 최종 구조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적어드리면 이렇게 노출이 되겠죠? the way 주어 동사. 됐죠? 여러분들 이 제일 위 구조, 기본적인 이 구조 있죠? 이 네 단어를 하나의 접속사 취급을 하는 이 구조는 잘 알아먹으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 구조, the way만 덩그러니 딱 적혀 있으면 이거 뭐지? 이렇게 해주신다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the way는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the way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구조에서 원래는 이 the way 앞에는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way 뒤에는 관계부사 that 그것의 대용어 that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원래는 이 구조였구나라고 the way를 보는 순간 떠올려 주셔야겠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96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not behave. 나는 뭐 하지 않을 거다. 그치?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정도는 해석이 되겠죠. In the way that. 주어 동사. 자,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와 타인들이, 너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으로는 나는 행동치 않을 거야. 너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은 나는 행동 안 해. 정도의 의미가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이는 날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요, that도 날아갈 수 있다. the way만 눈에 보이더라도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으로 라고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way that은 하나의 접속사로 여기며 여기에서 이는 날아갈 수 있고 that 또한 날아갈 수 있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 만만치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한 번 더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꼼꼼히 좀 따라와 주셔야겠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A, B, C 세 문제가 있는데 적절한 표현을 한번 골라보라가 돼 있죠. 이 부분은요 정말로 해석상 자연스러운 쪽으로 선택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행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행크라는 사람은 가져왔다. 무엇을요? file, 바로 서류를 가져왔죠. as. 자, 여기에서 as는 양태의 의미죠. 뭐뭐와 같이 뭐뭐 하듯이 정도의 의미긴 한데 여기에서 requesting이 맞냐 requested가 맞냐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능수동을 좀 잘 따져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주절의 주어 행크 보이죠? 그러니까 행크가 요구하는 입장이에요? 요구받는 입장이에요? 문맥상. 그치? 요구받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행크는요 파일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행크가 요구를 받았으니까 행크가 파일을 가져왔지.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requested 수동입니다. 중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행크는 가져왔다 그 파일을 요구받은 바와 같이 정도가 맞겠죠. 정답은 requested입니다. 자, 다음에 B번입니다. 이 B번 같은 경우에는 좀 골치가 아픈 문제예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우선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as if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제가 as if의 구조 간단하게 정리해드렸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냐면 앞서서는 제가 주절의 시점을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현재를 중심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s를 딱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현재형 중심으로 그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름 아닌 여기에서는요. 그치, 과거형이 적혀 있더라. 이게 좀 문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그 주절에 시제 자체가 적혀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으며 또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좀 풀어야 될 것인가. 자, 우선 알려드릴게요. 역시나 이 과거형으로 적혀 있을 때에도 as if절 내부에는 두 가지의 구조가 나옵니다. 뭡니까? 우선 주어 나오고 1번 동사에 ed이 붙은 거, 즉 과거형이 적힐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뭐 봐요? had pp 과거 완료형이 적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되었습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as if절 그 내부 구조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현재형으로 적히나 과거형이라 적히나 별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선 해석이 좀 달라진다고요. 어떻게 달라지냐? 자, 우선 주절은요. 고지고대로 과거형은 과거답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은는 동사 ed 그러니까 과거형 했다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as if는요. 마치라고 해석을 좀 끊어주시는데 우리가 이 as if절 내부의 동사 ed 그러니까 과거형이 적힐 때는 종래에는 하듯이 현재 해석했잖아. 근데 여기서는요 과거 해석합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고지고대로 동사의 이디형 모든 것들을 현재로 해석하느냐 그게 아니라 앞서 있는 주절의 그 시제를 따라간다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까 지금 앞서서 얘가 뭡니까? 과거잖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도 과거로 맞춰준다고요. 해석 자체를. 시점이 일치한다고.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과거 해석을 해주는 것이며 앞서서는 현재형이 적혀 있었잖아요. 주절에. 그러니까 그것과 시점을 일치시켜서 해석은요. 하듯이 라고 해석을 한 거라고. 이해되시죠?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뒤에 훗날에 가정구문 다루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걸 한번 바라보자는 것이죠. had pp. 자, 제가 언뜻 은연중에 흘리듯 말씀드렸습니다. had pp를 적는 경우에는 시점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절의 시점보다 한 시점이 앞선다고요. 더 앞에 있다고요. 과거보다 더 과거라고.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해석은요. 우리가 좀 이 더 과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썼듯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이거나 별 차이 없이 그냥 했듯이 빠르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는데 정확하게는 했었듯이가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as if절 내부에 had pp가 적혀 있을 때는 했었듯이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B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녀는 뭐가 없었습니까? motionless. 뭡니까? 네, 움직임이 없었죠. 지금 움직임이 없었던,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그 시점이 지금 과거입니다. 과거. 마치 그녀가 죽어 있는 양, 죽어 있었듯이거든요. 이해되죠? 마치 그녀가 죽어 있었듯이 그녀는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답니다. 어떤 느낌이 빡 드셔야 되냐면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였던 시점이랑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움직임이 없었던 그 시점이 어떻습니까? 일치하지. 여기서 이 비동사는요 상태를 강조합니다. 앞서서 제가 get이라는 거 동작 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죽어있는 그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이 비동사는요. 비동사는 상태 강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녀가 지금 죽어 있었던 그 시점이랑 움직임이 없었던 그 시점이 어떻습니까? 일치하지. 일치한다고. 움직임이 없었던 시점이 과거고 죽은 것 같아 보였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역시나 과거지. 시점이 일치한다고. 정답은 was. 이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어렵거든요. 여기에선 역시나 구조만 간단하게 착실하게 복습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자 이거죠. 추링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요 그쵸 움직임이 없었죠. 마치 그녀가 죽어 있었듯이. 죽어 있었던 시점이랑 그치 움직임이 없었던 시점이 일치하니까 일반적인 과거형을 적어주십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was다. 자, C번입니다. A man was seen wandering outside the factory just as if the fire started 정도가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는 무엇이 맞느냐 물어보고 있는데 살짝 이 표현이 까다롭죠. 자, 이 표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밑에다가 살짝 적어드리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지각동사의 구조가 나와야 돼요. see 목적어 ing죠. see 목적어 ing 해석 한번 적어드리면은 목적어 이가 ing 하는 것을 보다입니다. 목적어 이가 ing 하는 것을 보다. 바로 이것은 저희가 능동태라고 정리를 하는데 이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요. 그쵸. 주어가 되고 see라는 동사는 be seen으로 적히겠죠. 그런 다음에 연이어 뒤따르는 이 ing 현재 분사는 고지고대로 적어주는 거 아니겠냐고. 됐죠. 자, 그렇게 했을 때 a man 한 남자는요. be seen ing 자 구조 이해되십니까? be seen ing, be seen ing. 해석은 목격되었다. 한 남자가 목격되었답니다. 이 남자가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는 것을. wander라는 것은 배회하다 뜻이거든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배회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목격되었답니다. 근데 어디 밖에서. 근데 어디 밖에서입니까? 공장 밖에서가 되겠죠. 한 남자가 배회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답니다. 공장 밖에서. 자, 그런 다음에 just as가 맞느냐 as if가 맞느냐 물어보고 있는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양태의 의미죠. 하듯이.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just as죠. 무엇이었습니까? just as에는 그치 시간의 의미 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 때라는 해석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결론적으로 정답은 just as가 되겠습니다. 딱 그때가 되겠죠.
바로 그때, 바로 뭐 할 때, the fire started, 뭡니까? 화재가 시작되었을 딱 그때. 화재가 시작되었을 딱 그때 있잖아. 한 남자가 공장 밖을 서성이고 있는 것이 바로 목격되었죠.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아무렴 이 사람이 방화범이 아닐까 의심이 좀 된다 이겁니다.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남자는 목격되었다. 바로 그 남자가 공장 밖을 서성이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죠. 바로 딱 그때인데 어떤 때요? 화재가 시작되었을 때.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을 때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정답은 저스트 예스가 된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네요. 아무렴 양태절은요 살짝 귀찮은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독해를 할 때 그냥 빠르게 독해하고 넘어가면 참으로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딱 멈추고서 무엇이 생략되었지? 이 구조가 어떻게 되었지? 라고 곰곰이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절 귀찮기는 하지만 제대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면 한번 보고 맞춰볼까 합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People talk about the middle of the road as though it were unacceptable 정도가 되겠는데 people 누굽니까? 사람들은 떠든다 또는 말한다. 근데 무엇에 관해서요? 전치사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middle 여기서는 중간이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무엇의 중간입니까? 그 길의 중간에 관해서 사람들은 떠든다, 말한다. 되었습니까? 근데 뭐라고 떠는데? 마치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중간이 되겠죠. 그 중간이 were, 뭐뭐인 양, 뭐뭐이듯이, 뭐이듯이, unacceptable,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듯이, 받아들일 수 없듯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자, 여기에서 과거형으로 적혀 있지만 현재로 해석합니다. 누차 강조드립니다. 그것이 결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못 받아들이는 것이듯이 사람들은 바로 그 길의 중간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 길의 중간이 뭘까요? 길의 중간이라는 건 일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과정에 관해서 무엇이라 평가합니까?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용납이 안 돼. 아직도 중간이라고? 아직도 다 못했어? 결과를 내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걸 참으로 중시 여기죠. 무엇을요? 결과라는 것을. 그러면서 동시에 과정이라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사람들은요 떠들고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 있냐면은 그 길의 중간에 관해서, 그러니까 과정에 관해서 계속 떠들고 말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죠. 결코 받아들일 수 없죠. 마치 그런 양 그 길의 중간, 그러니까 과정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근데 아무렴 여러분 무언가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처음, 중간, 끝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을 보려면 끝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간을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는 다시 말해서 끝을 보기 위해서는 중간을 거치기 마련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정이란 필연적이죠.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과정을 용납 못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꾸준히 인내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결과에 이르죠. 지금 뭐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말하는데 바로 길의 그 중간에 관해서 마치 그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처럼 그렇듯이 그 길의 과정, 그러니까 중간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은 아이젠하워,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